네, 안녕하세요. 해피스탁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군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공습으로 인해서 특히나 타격을 주식시장이 많이 받은 모습인데요. 그 여러 우리 가족들과 혹은 다른 투자자들의 그 걱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혹은 함께 그래도 고민을 좀 나누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해피스탁 홈페이지입니다. 해피스탁을 안내하는 글귀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피스탁을 치면 들어올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제가 상한가 정리를 하기 전에 그 글을 쓴 게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군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선물은 곤두박질을 쳤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저점을 지켜주는 듯 했지만 자, 보이십니까? 제가 이 당일 등락률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선물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지요? 물론 우리보다 좀 소식이 빠르긴 하니까 다 집어 던진 모습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이 도발 상황이 되면 이렇게 선물 혹은 뭐 코스피 코스닥들이 외인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북한에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3대 세습, 또 북한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팽배한 불만감, 또 식량난이나 또 세계에서 소외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북한을 자꾸만 그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살아날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과 같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신들의 원활한 세습을 위해서 자꾸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시장에서 반영이 물론 누구나 없길 바라겠지만 현재 연평도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상황이 안 좋고요. 또 오늘 장 마감 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장에 피치 못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런 북한의 도발이 모든 세력이나 혹은 우리 장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떠나는 사건이 될지 아니면 뭐 저점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에게 하는 대응 자체에서 이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기관이나 외인들이 얼마나 어떤 반응을 하는지는 이 길 시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당장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당장 세력이 이탈을 한다거나 뭐 기관 외인이 다 물량을 던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어쨌든 팔고 이탈은 해야 되니까 혹 설사 팔고 이탈한다 해도 기회는 우리에게도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건 개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손실을 작게 입고 빠져나올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은 장을 대비해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렸고요. 이건 오늘 상한가 정리인데요. 그 상한가 정리에 제가 이렇게 상한가 정리를 할 때 가격을 저희가 가끔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일과 같은 상황은 좀 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낮은 저점이 시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저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당일 등락률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일단 어쨌든 선물 상태가 오늘 가장 안 좋았습니다. 선물 상태가 가장 안 좋았고요. 자, 시간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외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는 HRS, 퍼스텍, 삼성 ENC, 스페코, 빅텍, 위다스 뭐 이런 종목들 상한가를 가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간의 등락률 순위가 있네요. 시간의 등락률 순위가 있는데요. 저는 거래 대금을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시간 외에 상한가 만들어 놓고 1,000만 원어치 매수를 했어요. 내일 근데 10억 원어치 물량을 그 1,000만 원어치 물량인 줄 모르고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무조건 좋다고 달려든 개미들한테 내일 10억 원어치 물량을 떠넘길 수 있죠. 가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고 종가는 하한가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는 거래 대금이 특히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뉴스와의 결합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 없는 시간의 상한가는 오히려 악재일 경우가 높으니까요. 그런 점 유의하시고요. 자, 볼까요? HRS가 1위입니다. 퍼스텍, 삼성 ENC, 스페코, 빅텍, 위다스. 역시 방산주들이 많이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네요.
자, 이걸 치우고요.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시간의 단위가 잔량수입니다. 자, 매도 잔량 가장 큰 것. 자, 보실까요? 시간 외에 하한가 종목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지금 시간 외 하한가 종목들이 엄청납니다. 이 스크롤로 다 내리지 못할 정도로 시간 외에 하한가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요. 자, 매수 잔량 상위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 잔량이 높은 녀석으로. 자, 이엔텍은 관리 종목이면서 동전주니까 차치하고요. 한국전자인증 상장 후에 이틀간 점상 갔던 종목이고 그 이외에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방산주입니다. 그 외에는 다시 거의 빨간색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시장 형성입니다. 지금 압도적 매도세가 우위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매도세가 우위인 상황에서 우리가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거나 혹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 혹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는 역시 방산주 공격이겠죠. 방산주 공격하기 전에 일단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현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적 힘이 세다고 하는 오늘 상한가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온세텔레콤 하한가입니다. 현대정보기술. 네, 하한가 아니지만 음봉이고요. 자, 글로웍스 역시 하한가 아니지만 음봉입니다. 매수세의 잔량, 물량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크레듀 역시 하한가는 아니지만 음봉이고요. 자, 미래산업 하한가입니다. 수산중공업 하한가고요. 인터엠 하한가, 쌍용정보통신 하한가, 원익, 지아이블루, 한국전자인증은 상한가네요. 자, 그리고 대우차 판매 1루, IDN, KD미디어까지. 자, 다 살펴보셨습니다. 압도적인 매도 우위인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짐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대응은 이길 공략 이 종목에서 제가 최대한 저와 스타게피님이 노력을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그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내 손실분을 내일 이익분으로 교체를 해도 좋은 매매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리스크를 내 온몸으로 떠안고 그 손해를 다 보리라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에 반대급부적인 종목을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것도 좋은 매매 방법의 한 일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좀 크네요. 자, 보겠습니다. HRS 시간 외에 가장 큰 거래 대금으로 상한가를 마감한 친구입니다. 자, 슬슬 많이들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시가가 다른 종목들은 당연히 개파락해서 시작할 거예요. 개파락한 시가가 최저가가 될지 아니면 개파락하고도 저가를 더 찍게 될지는 뭐 내일 상황이 되어 봐야 또 오늘 밤 뉴스를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방산주들은 갭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있었고요. 지금은 사실 방산주 크게 볼 그림은 없었는데요. 흐름 자체로는 상당히 위입 물량이 많이 없어요. 또 지금 여기에 붙어있던 개미들도 당연히 내일은 매도하지 않을 거예요. 매도하지 않고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매수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일단은 아침에 봐서 점상을 갈 녀석들도 있을 것이고요. 봉상을 갈 녀석들도 있을 것인데요. 일단은 그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녀석을 올라타시는 게 내가 빠져나올 때도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HRS, 퍼스텍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좀 있었고요. 이 지금 이날 상한가가 아니네요. 5% 윗골이 없는 5% 봉과 이날 상한가 봉사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퍼스텍은 차트의 흐름상으로 올라갈 차트의 흐름은 아니지만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퍼스텍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스페코가 가장 강한 모습으로 보였죠. 자, 틱 잠깐 보실까요? 자, 이게 오늘 퍼스텍의 틱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장 마감입니다. 장 마감까지는 3,485원이었어요. 자, 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85원. 3,485원 음봉이었죠. 장중에 음봉이었고 2시 50분까지 음봉이었다가 3시 되면서 종가가 빵 하고 튀어오른 거예요. 퍼스텍이 가장 시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나요? 거래량도 빵 솟구쳤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솟구친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솟구쳤기 때문에 일단 내일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지금 차트의 흐름상으로도 그렇고요. 퍼스텍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빅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모두 시간 외 상한가 종목입니다. 자, 빅텍 마찬가지. 틱 차트 살펴볼까요? 자, 빅텍도 역시 2시 50분까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자, 3시 동시에 동시호가 시간에 3,100원으로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자, 시장에 반영되는 방산주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은 그 시장에 반영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주식들이 이 스페코와 빅텍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일 우리의 관심 종목 1위, 2위에는 스페코와 빅텍, 그리고 그 밑에는 나머지 후순위들 방산주를 넣어놓고 방산주의 흐름에 따라서 민감하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니드도 살펴볼까요? 자, 휴니드가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휴니드는 오히려 반응이 좀 많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자, 보이시죠? 물론 종가에 이렇게 치솟긴 했지만 스페코나 빅텍에 비해서는 좀 힘이 없는 모습이고요. 또 휴니드는 지금 이게 물론 매집의 봉인지 아니면 매도의 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고요. 하지만 휴니드 역시 60에서 깔고 있었기 때문에 차트 기본 베이스 값으로 상승하기에 별 무리는 없어 보이는 그림입니다. 자, 이상 방산주 살펴봤는데요. 저라면 내일 1위 스페코, 2위 빅텍 놓고요. 나머지 종목들 밑에 이렇게 살살살 넣어놓고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관종을 할 것이고요. 들고 있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이러니까 일단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좀 잡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 지금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유리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하면 안 사시면 되고요. 시장의 흐름이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물량을 풀로 가지신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시장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이 상황이 마감이 되기 전까지는 분할 매도로 현금 자산을 최대한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현금 여력도 좀 있으시고 매수한 부분도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점을 확인하셔서 저점에 매수해서 역시 평단을 좀 낮추신 다음에 부분적으로 익절을 해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단타거리로는 방산주가 가장 내일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상 해피스탁이었습니다. 내일장 많은 분들 좀 어렵고 힘든 장이 될 것 같은데요. 대응 잘 하도록 하시고요. 해피스탁으로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수고하시고 고생하십시오. 이상 해피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